8과 문법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란 무엇이죠, 여러분?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쓸 수 있는 친구를 투부정사라고 하죠. 여러분, 투부정사는 더 이상 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가 주어가 필요하다면 투부정사의 주어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넣어주냐?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 혹은 of 목적격 형태로 넣어줘요.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 목적격 형태로 넣어주는데요. 언제 of 목적격을 쓰냐면 앞에 있는 단어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러면 of 목적격을 써요. 앞에 있는 단어가 사람의 성격 혹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로 of 목적격을 써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친절한, kind 또는 nice, 무례한, rude, 어리석은, foolish 또는 silly, 그리고 관대한, 너그러운, generous, 그리고 현명한, wise 또는 부주의한, careless.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러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 of 목적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very generous of you to say so. 자, 맨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of 플러스 목적격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 친구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을 쓴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 generous라는 형용사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generous 하면 관대한 또는 너그러운 이란 뜻이죠. 여기서 관대한 것은 사람인 너가 관대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투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똑같거나 또는 문장에서의 목적어와 똑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투부정사의 주어가 목적어와 똑같다라는 것은 얘들아 오형식의 구조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형식. 그리고 투부정사의 주어가 그냥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파트 6의 문법적 오류 찾아 고치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It is rude for her to come in without knocking. 그러면 여기 이 to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to come in without knocking,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is rude, 무례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온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for her, 그녀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투부정사의 주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rude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여기에서 무례한 것은 사람인 그녀가 무례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for이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로 뭘 써줬어야 하죠? 바로 전치사 of를 써줬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This shirt is too small of me to wear. 여러분, 요것은 to 구문이네요. 해석하면 이 셔츠는 내가 입기에 너무 작아 라는 뜻이죠. 입는 거 누가 입는 거라고요? 바로 내가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의 주어, 즉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 전치사 of 목적격을 써줬는데 앞에 있는 형용사 small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죠.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내가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셔츠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small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는 of me가 아니라 바로 for me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법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정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1시제를 적용해서 쓰셔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를 쓰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 대한 일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시제인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시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 중에서도 핵심 문법은 가정법 과거인데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해석하실 때는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야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일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는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법은 접속사 if를 사용한 if 가정법 그리고 I wish 가정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if 가정법부터 살펴볼게요. if 가정법의 형태는요. if
if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로 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면 되는데요. if 절에는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자, 그 다음에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때는 could 또는 뭐뭐 할 텐데 라고 할 때는 would를 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쌤이 if절에는 비동사의 과거형이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was랑 were 이렇게 두 개지만 가정법에서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씁니다. 무조건 were를 쓰셔야 돼요. 가정법에서는. 우리가 대화하는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문법 문어체에서는 무조건 were로 통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뭐 불규칙 변화하거나 아니면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If I had some money, I could buy a new cell phone. 여러분 가정법에서는요. 꼭 동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if절에는 had 과거 시제의 동사가 왔고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였지만 과거 시제가 쓰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 시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만약에 내가 현재 돈이 있다면 I could buy a new cell phone. 내가 현재 핸드폰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가정법을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직설법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사실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사실은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핸드폰을 실제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살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옮겨 쓰게 되면요. 일단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나 because 또는 sinc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될까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하지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직설법에서는 무슨 시제를 쓰면 돼요? 바로 현재 시제를 쓰면 돼요. 우리가 현재 일을 가정할 때 과거 시제를 썼으면 반대로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 시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 가정법이랑 직설법은 항상 반대가 돼야 돼요. 가정법이 만약에 긍정문이다. 그러면 직설법은 부정문이 돼야 하는 거고 반대로 가정법이 부정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직설법은 긍정문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바꾸면 if I 현재 시제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가정법이 긍정문이에요. 그러면 직설법은 현재형 부정문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ad가 원래 현재형이 have입니다. 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 don't나 doesn't를 붙여서 만들죠. 그래서 if I don't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f가 아니라 as I don't have some money. 사실 부정문에서는 some보다는 any가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as I don't have money. 그 다음에 주절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다시 현재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그리고 여기 가정법이 긍정문이니까 직설법은 반대로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I can't buy a new cell phone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if 주어 동사 형태로 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다가 말 그대로 과거 완료 시제를 쓰시면 돼요. 과거 완료 시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had pp 형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절에는 똑같이 조동사를 쓰면 되는데 조동사의 과거형 could나 would를 쓰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could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have pp 형태가 옵니다. have pp 형태. 그래서 해석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일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또는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또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무슨 시제를 쓰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과거 시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I wish 가정법도 한번 해볼게요. I wish 가정법은 형태가 I wish 주어 동사의 형태로 생겼어요. if 가정법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동사가 두 개였는데 I wish 가정법엔 동사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쉬워요. if 가정법보다는. 자, I wish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또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유감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숙제가 없다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의 소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I wish 숙제가 없다. 나는 숙제가 없다. 영어로 하면 I don't have homework잖아요. 근데 걔를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현재의 소망이니까. 그래서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실 때는요. 유감이지만 이란 의미의 I'm sorry. I'm sorry that 를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위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유감이지만 어쨌든 나는 숙제가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쓰면 I'm sorry that I have homework. 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이지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현재 시제로, 그리고 가정법이 부정문이니까 직설법은 반대로 긍정문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뒤에 문제를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뒤에 파트 1, 2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쌤이 가정법에서는 동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if절의 동사를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절의 동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얘는 가정법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f절은 과거 시제의 동사인 비동사 were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if절의 동사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주절에 있는 동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왔어요. 그럼 이 친구도 가정법 과거라는 거죠. 그러면 if절에는 과거형의 동사인 헤드가 와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파트 2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if절의 현재 시제의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if절의 현재 시제의 동사가 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if는 가정법의 if가 아니라 그냥 단순 조건문의 if라는 거예요. 단순 조건절의 if. 얘는 그냥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주절에는 뭐가 돼야겠어? 그냥 미래 시제 조동사인 will이 돼야겠죠. 그래서 I will tell you 이렇게요. 괜찮아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번은 그러면 조건에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if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형이라는 거니까 주절에도 조동사의 과거형이 와줘야겠죠? 이 친구는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파트 7 몇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요것은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혹은 반대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1번, As she is not in the office, I don't meet her. 그녀가 오피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아. 얘를 가정법으로 쓰게 되면 만약에 그녀가 오피스에 있다면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법이랑 직설법은 항상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직설법이 현재 시제면 가정법에서는 무슨 시제가 돼야겠어요? 과거 시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if she is가 뭐가 돼요? were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직설법이 부정문이었어. 그러니까 가정법에서는 그냥 긍정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요. 가정법에서는. 그래서 만날 수 있을 텐데 could를 쓰셔도 되고 또는 만날 텐데 would를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 c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meet 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만약에 나한테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무슨 시제가 돼야 돼요? 현재 시제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가정법이 지금 긍정문이니까 반대로 직설법은 부정문으로 쓰셔야 돼요. 현재형 부정문으로요. 그러면 as I had를 현재형 부정문으로 don't have time I can help h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이 파트 10의 문법적 오류 찾아 고쳐 쓰시오. 여기도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먼저 갑니다. If Anne studies a little harder, she could pass the exam. 여러분, 동사 주의에서 뭐라 그랬죠? if절에 그냥 현재형의 동사가 왔어. 근데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if절에 있는 studies를 갖다가 studied 과거형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단순 조건문으로 쓸 거였으면은 주절에 있는 조동사 could를 갖다가 그냥 원래 모습인 ca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2번 다음 볼게요. If Judy knew the reason, she would left him.
여러분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일단 if절의 과거 시제 동사 왔고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도 왔어. 가정법 과거라는 거잖아. 근데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했어요? left가 아니라 원형인 leave가 와야 됐었던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